1956년, 57년 국립 최승희 무용연구소의 소련 순회 공연 작품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이 소련 순회 공연에는요, 무용극으로는 사도성의 이야기, 맑은 하늘 아래서, 조선의 어머니 세 작품이 공연이 됐고요. 그리고 최승희와 그녀의 딸 안성희에 의해 안무된 민속춤하고 또 우랄 민속춤 세묘라 이례적으로 포함한 민속 무용 소품들, 작은 작품들 25작품이 공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어머니와 사도성의 이야기는 단독으로 무용극만 공연이 됐고요. 맑은 하늘 아래서는 원래 사막 부장의 작품이었는데 단장으로 짧게 재구성을 하여서 민속 무용 소품들과 함께 구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막과 장의 작품으로 구성된 것은 발레 형식에서 차용을 한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소련 순회 공연 당시에 총 25회의 공연을 했는데요. 특히 이 사도성의 이야기만 10회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도성의 이야기는 최승희 대형 무용극 작품 중 가장 완성도가 높고 또 조선 문화의 특수성이 잘 표현된 작품으로 인정받는 대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따라서 전막으로 가장 많은 횟수의 공연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맑은 하늘 아래서와 이 민속무용 소품 공연은 9회, 그리고 조선의 어머니는 키예프에서만 단 1회 공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속무용 소품 프로그램으로 5회, 이 민속무용 소품 프로그램만 5회의 에스트라다 형식의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도성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총 25회 공연 중에서 단독 공연으로 10회 공연이 됐는데요. 대본과 연출은 당연히 최승희가 했고요. 음악은 가야금 명인인 최옥삼 선생님이 담당하셨고 무대 미술은 김좌진, 그리고 구성은 5망 6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사도성의 이야기 중에 한 장면인데요. 지금 최승희가 주인공 금희 역을 맡아서 칼을 이렇게 빼들고 단단히 결의를 다지는 모습으로 유추되고 있습니다. 사도성의 이야기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라시대 동해안의 사도성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만든 민족 무용극이고요. 이 내용 스토리는 성주의 딸 금희와 어부의 딸 순지가 계급을 초월한 연인 사이 였는데요. 외적이 침략을 하자 군사들을 이끌고 싸워서 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는 이 민중들의 애국적인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출연자로는 금희 주인공 역의 최승희, 그리고 이 어부의 아들 순지 역의 조항구, 그리고 기타 국립 최승희 무용연구소 무용수들이 이렇게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작품은 맑은 하늘 아래서입니다. 1955년작이고요. 9회 공연됐습니다. 역시 대본 연출은 최승희가 했고요. 음악은 최옥삼 선생님과 이석이라는 분이 했고 무대 미술은 김문성, 김좌진, 그리고 맑은 하늘에서 원래는 사막 부장이나 소련 순회 공연을 위해서 단장으로 짧게 재구성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1950년 봄,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죠. 38선 부근 황해도의 평화로운 농촌에서 살고 있는 명숙과 동철 부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가을 미군과 한국군의 침략과 횡포에 대항하여 빨치산을 조직하여 대항하는 과정에서 명숙이 이제 포로가 되어서 사형대에 오르지만 인민군과 빨치산의 연합작전으로 구출이 된다. 그래서 1954년 봄에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되찾은 농촌은 명숙의 지도하에 풍년을 맞고 동철이 돌아와서 마을 잔치를 벌이며 평화로운 결말을 보여주는 작품.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농촌의 지도자로 변화가 일어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출연자로는 주인공으로는 명숙 역으로는 최승희고요. 동철 남편으로 이정린, 동철의 아버지 한성숙 등 또 최승희 무용연구소 무용수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마지막 조선의 어머니라는 작품인데요. 지금 보시면 조선의 어머니에서 이제 역할을 맡은 최승희의
모습입니다. 이 작품 역시 대본 연출은 최승희가 했고요. 구성은 단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적군의 폭격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분노에 찬 이 어머니가 빨치산이 되어 적과 맞서서 싸워서 아들의 죽음에 복수하고 결국 조국을 승리로 이끄는 강인한 조선의 여성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가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안성희가 전쟁 중에 이제 전사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미국과의 전쟁 중에 이 딸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무용극으로 표현한 작품이 바로 이 조선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이 작품으로 최승희는 1951년 동베를린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서 1등을 하면서 세계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1956년, 57년 소련 순회공연 무용극 작품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이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예술 창작론인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적 무용극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내용과 주제면에서 조선민족의 독립투쟁, 사회적 해방을 위한 애국주의에 입각해서 계급을 초월한 사랑, 사도성의 이야기에 금희와 순지가 계급을 초월한 사랑을 했죠. 그리고 적국의 침입에서 용감히 싸워 나라를 구하는 영웅, 이 금희와 순지도 나라를 구했죠. 그리고 이러한 영웅의 후손이 바로 북한 민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무용극이라는 점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무용극 주인공들이 물론 최승희가 본인이 주인공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주인공들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용극의 주인공들이 고난을 겪고 강인한 여성 지도자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전에 남성 중심의 유교 문화가 지배적이었던 이 기존의 전통적인 환경에서 무용극을 통해서 이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여서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주의의 여성상을 관객들에게 일깨워 줄 수 있는 일례가 바로 이 최승희의 무용극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조선의 어머니 같은 작품은 이 자본주의의 수장이며 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공의 적이었던 미국의 침략에 대항하는 이 조선의 어머니로 대표되는 이 노동계급의 승리를 다루어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정신을 고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어머니 작품은 이 최승희의 무용 인생에 특히 월북 이후에 중요한 이유는 그 전에는 조선의 무희 최승희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이 북한에 가서는 조선의 어머니로 그 이미지를 탈바꿈하게 되는 작품이 바로 이 조선의 어머니라는 작품입니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잠시 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에 공감하고, 그러니까 꼭 나는 북한 사람인데 다른 나라에 관심 없어가 아니라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소련의 국가들의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에 같이 공감하고 또 국제적인 연대감을 형성하는 것. 국제주의, 그것이 바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이고요. 북한 사회에서는 이런 노동 계급의 민족적 임무와 국제적 임무는 동일하게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였다고 합니다. 소련 순회공연 무용 소품 목록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즉흥무, 날아오르는 선녀, 목동과 처녀 쭉 이렇게 보시면 이 작품들은 최승희가 30, 40년대 그러니까 월북 이전에 창작했던 작품들도 있고요. 그 이후에 조개춤, 맹세 이렇게 작품 연대가 없는 작품들도 있는데 이런 작품들은 아마도 안성희가 유학을 갔다 오면서 아니면 유학 중에 만든 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샘물터에서 행복한 젊은이, 우랄 민속춤 세묘라, 그리고 진주의 무희, 장건무, 비천무가 총 25작품이
이제 공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동무 부채춤, 털부채춤인데요. 네, 부채춤을 추는 최승희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네, 파랑새 춤을 추는 안성희 딸의 모습입니다. 소련 순회 공연 무용 소품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승희가 월북 전에 창작한 30년대 작품들, 즉흥무, 초립동, 실로신불로, 풍랑을 뚫고 1950년대 작품까지 네, 고루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성희 작품들로 추정되는 집시춤, 파랑새, 맹새 등은 작품 창작 연도와 주제를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안성희가 53년부터 소련에서 유학하면서 창작한 작품들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랄 민속춤 세미오라 같은 경우는 조선 민족춤도 재밌지만 조금 동유럽 관객들을 위해서 추가한 레파토리가 아닌지 생각을 해보고요. 이 목록에서 비슷한 제목의 작품들이 보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북한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작품 제목이 있었는데 이걸 러시아 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게 조금 혼동이 온 것인지, 그래서 북한 원래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있으면 이런 혼동이 없을 텐데, 보시면 우글류차, 우로드니까 하면 거의 우리말로 다 하면 다시 샘물터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네, 해석이 되고, 또 자카트하고 메치르나야 자리아 하면 일몰, 저녁 노을 하면 또 비슷한 의미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게 이중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혼동이 생기는데 나중에 북한 자료를 통해서 어떤 작품들이 연행이 됐는지는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로서의 낙관적인 삶의 모습과 북한 무용을 현대적 무대 예술로 재해석한 이런 민족 무용 소품들이 1956년, 57년 소련 순회 공연 무용 소품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북한 무용 작품들에서 아름다운 민족 생활과 슬기로운 민족적 성격, 그리고 애국주의적인 사상 감정을 대중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도록 민족무용의 형식을 통해서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 작품들이 바로 이 소련 순회공연 무용 소품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